안녕하세요, 성투하는 아카데미 박성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타점을 잡는 법, 그리고 중요한 지지 저항을 긋는 법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진짜 어디서도 못 들어본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지지는 뚫리게 되면 저항이 되고 저항은 뚫리게 되면 지지로 변한다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현재 차트에 적용시켜 볼게요. 이 빨간색 지점들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저항을 받는 가격대를 한 차례 이렇게 돌파하니까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는 이 구간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앞서 설명한 저항은 뚫리면 지지가 된다는 것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차트 공부를 하면 지지선, 저항선처럼 지지 저항을 선의 개념으로 많이 표현하던데, 그럼 이 차트에서는 지지 저항선을 어디에다가 그려야 하는 걸까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캔들 꼬리를 기준으로 긋는 겁니다. 이때 핵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많은 꼬리가 겹치도록 긋는 건데,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 저항일수록 많은 지지 저항이 일어나야 하니 최대한 이렇게 겹치도록 그리는 거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캔들 종가를 기준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캔들 몸통 끝점에 지지선을 이렇게 그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고, 이 지지선이 이렇게 뚫리고 나니 다음엔 저항선으로 작용하더라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선의 개념으로는 보지 않는데요. 차트 분석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면 누구나 쉽게 돈을 벌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고, 차트에는 워낙 속임수가 많아서 지지 저항을 선의 개념보다는 구간 또는 영역의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앞서 보여드린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각기 다른 가격대에서 저항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서로 각기 다른 가격대에서 지지가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큰 영역으로 이 구간은 저항이 발생하는 구간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지, 어떤 특정한 가격대에서 저항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각기 다른 가격대에서 이렇게 지지가 발생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지지가 이렇게 뚫리게 되니 이 다음으로는 이 구간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지와 저항은 선의 개념이 아니라 구간, 즉 영역의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왜 제가 지지 저항을 선의 개념으로 안 보냐면요, 이걸 선의 개념으로 봐버리면 매매할 때 손절가 잡기도 되게 애매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노란색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초록색 지점에서 매수를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당연히 내 분석의 근거가 틀리게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해당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 칼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을 손절선으로 잡아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 손절선만 툭 건드리고 무려 19%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진짜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이 부분을 영역의 개념으로 봤더라면 노란색 박스 구간은 지지가 계속 나오던 영역이니 단순히 빨간색 점선이 뚫렸다고 해서 손절을 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차트 분석은 100%가 아니라 확률에 기반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전에 아무리 8번이나 이렇게 지지를 받은 강력한 구간이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제든 이렇게 뚫릴 수 있다는 거죠. 파란색 지점에서 익절을 못했더라면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텐데,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빨간색 지점에서 손절을 한 게 나았던 거죠. 손절 라인을 짧게 잡으면 내 손절가만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애매하고, 그렇다고 손절 라인을 이렇게 폭넓게 잡으면 분석이 틀리게 되는 경우 손실이 커진다는 건데, 이 두 가지 단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지금부터 드디어 제가 지지 저항에서 손익비 좋고 승률 좋은 타점을 잡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타점의 승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많은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이미 배웠죠? 다이버전스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는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거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게 되면 하락하던 주가는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건데, 아직 다이버전스에 관한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이버전스 개념을 지금부터 지지 저항과 함께 적용해 볼게요.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가격대에서 4차례나 지지가 발생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 영역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 즉 지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현재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어도 이 구간 어딘가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나와준다면 반등의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관찰해보니 금방 말한 것처럼 지지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 것이 확인되었고 무려 17%가 넘는 반등이 나와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또다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에 무려 12%가 넘는 상승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반등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진 않기 때문에 모든 타점을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지 구간과 상승 다이버전스가 겹치는 자리는 추세 반전의 확률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만 찾아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손익비도 좋고 확률도 높은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지와 저항에 관해 두 편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